주민도 국민들이 김건희 저 정도인데 아무것도 안 하면서 주민한테 저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집행유예를 해준 거잖아.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그렇게 하면서 이게 너무나 평행성이 안 맞으니까 민망해 하는 게 보여. 그렇게 국민들이 이제는 너무나 김건희의 비리를 많이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하나도 안 한다는 거를 부각시키기만 하는 거야, 더. 그래서 조미는 억울할 것도 없어. 국민들이 다 지켜보면서 대신 억울해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뭐 여기저기에서 다 불공평하다라고 말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래도 그나마 집행유예라는 것으로 그냥 슬쩍 덜 미안하려고 그러는 법원이 웃기기도 하지. 아무리 봐도 윤한 사태를 누가 왜 이렇게 되게끔 만들었는가? 이거는 조중동의 계략이었다. 조중동이 한동훈 띄워주면서 너무 빨리 윤석열을 자기네들이 윤석열을 더 이상 보고 싶지가 않으니까 한동훈을 이용해가지고 한동훈을 띄워줌으로 해가지고 둘 다 잡아버리는 거겠지. 지금 누군가가 제3이 있다니까? 김건희가 아니고 윤석열도 아니고 이거 다 이 사람들은 이제 몰락해 가는 그런 그림이야. 잠시는 이런 싸움으로 한동훈이든 윤석열이든 서로 자기네 편 이렇게 챙기는 듯 하지만 어차피 이런 일이 터져서 이게 표면 위에 올라오잖아? 그러면 그 측근들은 둘 다 안 되겠다. 둘 다 끝났구나. 이러고선 다 떨어져 나가. 그럴 정도로 이번에 윤한 사태는 추했어. 그래서 그걸로 누구라도 나는 한동훈 같이 저렇게 굽신거리고 윤한테 붙어 있지 않을 거야 이러고 나도 족골당할 텐데 그런가 하면 이제는 저렇게 한동훈이 굽신하는 것 같지만 속에 칼을 품고 있구나. 윤석열은 끝이구나. 그리고 윤석열에서 이제 다 떠나가고 한동훈도 그래봤자 아무리 그래봤자 그만큼까지 간 거는 김건희 윤석열 때문에 거기까지 올라갔지 네 실력으로 올라갔냐. 아무것도 아닌 주제에 거기에서 3일천원 누린다 그러지. 그런 것처럼 30일 신나게 누리고 갑자기 너무 초라하게 돼버린 거잖아. 모르지 또 어떤 특별한 재주가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다른 반격이 나오고 뭐 이럴지는 모르지만 조중동이 갖고 놀았다. 두 사람을. 그리고 아마도 미국의 언론이 미국의 윤석열 끝났어. 우리 이제 필요 없어. 이렇게 사인을 보내준 게 있지 않을까. 더 이상은 관계없다. 이제 니네들 마음대로 알아서 해. 이게 보였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 윤석열 써먹을 대로 다 써먹었다. 미국이. 당분간은 자기네 바쁘고 선거 때문에 바쁘고 신경 안 쓸 테니까 니네들 알아서 해. 그러니까 안 되겠구나. 그러면 국민들 저렇게 탄핵 하는데 아마도 그것까지를 염두에 두지 않을까. 저쪽에서 그 다음에 누가 나올까? 그거 지금 찾는 중이야. 윤석열 다음에 한동훈 아니고 윤석열 한동훈 아니고 누가 나올까? 누가 있을까? 근데 장갑차가 밤새 들어왔다며? 옛날에 박근혜 때도 그런 적이 있었으니까 이제 혹시나 이제 자기네들이 준비가 안 된 상황에서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면 그렇게 겁을 주는 거지. 그럴 수도 있다라는 겁을 주는 거고 그런 겁을 주는 사이에 뭔가 큰 생각을 할 것 같아. 자기 생각에 윤석열이 1%가 되더라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겠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맘대로 해보니까 되나? 안 되고 진짜 최측근인 한동훈하고도 금이 가고 이제 달랑 둘이 남아서 뭐 할 거야. 윤핵관도 다 떨어져 나갔고 기껏 해봤자 그 몇몇 비서관들이 눈치 보면서 언제 등 돌릴지 등에 칼을 꽂을지 모르는데 이제는 불안에 떨 수밖에 없거든. 진짜 믿었던 사람한테서 신뢰가 없어지잖아. 신뢰에 금이 가잖아. 사람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가면 세상에 그렇게 무서운 게 없다는 거지. 그쪽 그런 세상에서. 그건 진짜 무서운 거거든. 테러가 무서워? 아니야. 바로 측근이 자기한테서 떨어져 나가는 게 무서운 거지.
그래서 한동훈의 사건은 아마도 윤석열하고 김건희가 어디 해외로 도망가는 그런 걸로까지 가지 않을까. 근데 그러기 전에 나라 망치려고 장갑차를 들고 들어왔나. 뭔가 어떤 무력적으로 이상한 감당 안 되는 어떤 것이 터져야 비행기를 나를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지금 아주 긴장이라고 상상해 보는 거지만 저들의 입장이 지금 속이 얼마나 탈까,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아. 어디 갈 데가 없잖아, 오갈 데가. 아이고, 누가 장갑차, 그걸 어떤 언론에서 그걸 올려. 말도 안 되지. 아직은 그럴 수가 없지. 유튜브 정도나 알려주고 있을 거라.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한동훈, 윤석열이 제대로 못하잖아? 그러면 진짜 국방부 쪽에서 나올 수 있겠다. 그러니까 국방부 쪽에서 나올 것 같지 않으면 저런 짓을 할까? 장갑차가 왔다 갔다 하고 이러는 거는 지금 이 시점에서 신원식은 아니겠지. 신원식이 윤석열이 떠나면은 지가 거기에 감히 어떻게 그런 걸 하겠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고 우리나라가 그렇게 무력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 근데 국방부가 윤석열을 오히려 겁박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 신원식도 윤석열의 계엄령을 내린다 그래도 그걸 말 듣겠냐고. 내가 생각하기에는 국방부가 절대로 윤석열 쪽에서 일을 끝내지는 않아. 이 나라의 그 6.25 이후로 국방부의 그 자긍심이 어떤 건데 그 많은 것을 거쳤지만 자기네들이 알잖아. 어떻게 군사 정권이 끝났는지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희생이 있었는지 알잖아. 그때 싸우면 자기네들 다 잘리잖아. 그러면 일을 못 하잖아. 진짜 큰일이 터졌을 때. 그 정도에서 나섰다가는 힘이 없어지잖아. 끝까지 버티고 있다가 중요한 시기에 쳐야 되지. 자지구레하게 자꾸 부딪히다 보면은 좌천당하고 없어지면은 큰일이 벌어졌을 때 아무 일도 못 하잖아. 그러니까 조용히 있어야지. 나라의 큰일이 아니라면. 진짜 나라를 크게 저렇게 망치고 진짜 큰일 나겠다 싶을 때에 마지막 수단으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기다리고 있겠지. 그런 일이 터지지 않기를 바라면서도 나는 그렇게 바보들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 우리나라 국군들이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다면 군인들은 다 들고 일어날 거라. 그렇게 생각을 해. 거기에는 상명하복이라고 그런 거 어느 선에서까지는 그게 통해. 그런데 최상병일도 있고 요새 뭐 별의별 일이 다 있잖아. 거기에 제대로 된 군인들 우리 눈에 보였지. 그런 사람들이 충분히 어느 비상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되겠다고 다 준비하고 있을 거야. 나라를 지키려고. 그 아이가 파란색을 가지고 막 이랬다고 그러는데 이재명 찌른 사람도 내가 이재명이라고 그랬잖아. 배현진 때린 아이가 뭐 파란색 모자도 썼을 때가 있고 사람들이 뭘 찾아냈다고 남자 개딸이다 그러면서 전번에 낙서 한 애 있잖아. 걔하고도 연결이 있다는 둥 뭐 별의별 이야기가 다 나오는데 그러면서 그를 어떻게 민주당하고 엮으려고 하는 것 같이 보이기도 하더라고. 근데 그러면서 이준석하고 엮여 있더라고. 또 이제 그렇게 나오더라고. 저쪽 국힘당 쪽은 민주당하고도 싸워야 되고 이준석하고도 싸워야 되는 그런 입장에 놓여 있더라고. 그래서 그랬잖아. 이재명을 끌고 들어갈지 이준석을 끌고 들어갈지 다 걸릴 수 있게끔 일이 터졌다고. 자꾸 이상한 소리 막 나올 거야. 왜 이준석하고 이낙연이 보호 대상으로 들어갔냐? 지금 밉상이잖아, 밉상. 배현진 밉상이었잖아. 국민 밉상들이잖아. 국민들이 화가 나서 그러는 거잖아.
이재명을 저쪽에서 그렇게 한 것도 자기네들한테는 밉상이잖아. 대통령 안 시키려고 그랬다고. 그러면은 이재명은 자기네들 국힘의 밉상이고 이준석도 국힘의 밉상이 될 거 아니야? 그러고 이낙연은 이제 민주당의 밉상이니까 같이 끼워 넣어야지. 배현진도 밉상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중요한 사람이라서 당하는 게 아니라 밉상이라서 사람들이 분노가 일어나니까 타겟을 그렇게 잡을 거다. 그렇게 보는 거겠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저렇게 망쳐먹어가지고 이낙연이 윤석열을 대통령 만드는데 공헌을 한 사람이잖아. 공로자니까 화가 나는 사람들 중에서는 그 사람한테 해코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렇지 사람들은 그런 일은 증오해서 많이 일어나잖아.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고 어딘가에서는 아주 그쪽만 파고 그쪽에 심각하게 믿는 사람들이 있지. 그런 사람들 속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거든. 그러니까 이 촉법소년이 촉법이 아니라며 그 남자애가 어디 사이트에 가가지고 보니까 배현진 때려 죽였으면 좋겠다 뭐 이런 소리까지 막 썼다고 그러더라고. 이미 미움이 증오가 있었던 거야 사람들 속에. 그러니까 배현진이 미운 짓을 한 거지. 그것이 그렇게 배현진을 까는 사이트가 있는데 거기는 이준석을 옹호하는 것이다. 이준석을 좋아하는 이준석 추종하는 사이트에서 그렇게 했다는 거야. 윤석열 찍어서 이찍인데 이준석이 나오니까 우리도 속았다. 근데 완전히 친윤 중에 누가 진짜 밉상인가 배현진 그러고 찍었다는 거지. 하여튼 간에 여러 가지 소리들이 나와. 근데 그쪽은 그렇게 큰 관심은 없는데 무엇이 문제냐. 튀어나올 거리가 없었던 애들이 눌리고 눌렸다가 폭발 지점에서 대상이 필요할 때 엉뚱하게 당하는 사람들이 있잖아. 그는 이재명 살해미수범하고는 다른 각도. 그 사람은 진짜 정치적으로 계획적으로 제1당의 당대표를 없애야지 자기네 정권을 안심하고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꾸며진 일이고 만들어진 일이고 그러고 나면 카피캣들은 왜 그걸 하느냐. 자기네들이 어디에다 풀 수 없는 그 증오를 분노를 대충 여기저기에다가 자기네들이 평상시에 별로 마음에 안 들었던 그런 사람들 정치인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폭발시키는 거라고. 그게 위험하다는 거지. 그런 일이 자꾸 일어난다는 건 속에 지금 뭉쳐있는 분노 덩어리들이 많은 거야. 그런 사람들이 그런 젊은이들이. 왜냐? 이 나라는 반에서 1등 안 하면 출세 못하는 나라. 아무것도 아니야. 1등 못할 바에야 못하러 공부해. 이거잖아. 그러고서는 눈에 띄는 공부로 1등은 못해도 이거는 내가 그래도 잘할 수 있어 하는 걸 찾다 보니까 별짓을 다 하게 되는 거잖아. 아주 이상한 사회가 돼버렸어. 우리 젊은 애들이 10대들이 너무 불쌍해. 그런 괴물 10대들이 왜 만들어졌는가 봐봐. 왜 만들어졌어? 강남이 그렇게 만드는 거지. 강남은 뭘 상징해? 부동산 투기. 거기에 몰두한 복부인들, 자녀들. 그러면서 돈을 일단 벌고 나니까 자식들 이용해가지고 자기네 입맛에 맞는 검사, 판사, 의사 막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자기 기득권 오래오래 유지하려고 그렇게 공부를 억지로 시켜서 애들을 만들어 놓으니 그런 애들이 다 괴물이 돼서 괴물 검사들이 됐고 괴물 정치인이 됐는데 거기에서 진 아이들이 있잖아. 1등 못한 아이들은 또 저런 식으로 괴물이 되는 거지. 화풀이 하는 괴물이 되는 거지. 왜냐? 더 잘났는데도 불구하고 기회의 문이 너무 좁아. 왜? 시험으로만 하니까. 시험으로 성적만 좋아가지고 발탁되는 이런 사회는 빨리 끝내야 돼. 그 시험 갖고 실력을 가늠 못해요. 절대로 못해. 일제의 잔재라고. 그것부터 바꿔야 돼. 교육 채점 어떻게 하는가, 이들의 무한한 가능성을 어떻게 발굴해내는가. 거기에 교육의 초점이 있어야 되는데 다 갈라치기지. 너는 서울 가서 공부하래. 너는 지방. 이런 걸로 갈라치기 하는 거잖아.
그런 사회를 애들이 보면 나는 정말 희망 없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아이들이 거의 달 거라고. 내가 해봤자 뭐가 될까? 어떻게 살까? 우리 부모를 보니까 나 참 한심하다 이런 거 너무 불쌍해. 그동안에 윤석열하고 김건희가 해외를 진짜 뻔질나게 돌아다니면서 뭐를 했을 것 같아? 망명하게 되면 어느 나라가 좋을까? 거기다 다 퍼주고 왔잖아. 그러면서 누가 우리를 받아줄까? 그거 다 타진해 봤겠지? 돈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나라가 있는가? 지켜줄 나라가 있을까? 그러고 그래서 해외여행을 다니지 않았을까? 자기 죄를 알기 때문에. 그러면서 다 돈 빼돌려 놓고 문재인도 자기가 얼마나 진짜 눈에서 피눈물이 나게 후회를 하고 있겠냐고. 그거는 사람들이 말하기가 쉬워서 말을 하지 그 마음은 오죽하겠냐고. 더군다나 문파들이 저렇게 난장판이고 자기를 지지한다는 미명하에 별 이상한 짓들을 다 하고 있으니 속상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 과거에 제대로 못한 것들 이런 것도 속상해 죽겠는데 지금 현재가 더 복잡하게 얽혀 있거든. 이권 다툼에. 자기가 아무것도 상관없이 문재인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 거기에 이름이 올라가지고 자기가 이거야말로 오명이지. 그걸 어떻게 감당을 하겠냐고. 윤석열처럼 너 일리 와 그러고서 깡패처럼 야단칠 수도 없고 그게 안 되는 거잖아. 그 세계는. 문재인 세계는 문인 사회고 한동훈 사회는 무인 사회야. 그러니까 되는 데가 있고 안 되는 데가 있어. 무력이 통하는 사회가 있고 안 통하는 사회가 있다는 거야. 문재인은 자기가 그렇게 길들인 사람들이 아니잖아. 그래서 지금 자기가 애를 먹어. 통제가 안 되지. 문파들의 야비함은 이낙연이 대표였는데 이낙연은 그것도 이용 다 해먹었으니까 더 이상 자기가 문재인도 이용할 거 없다 싶으니까 민주당까지 차고 나온 사람이잖아. 그것도 그렇고 협박도 받을 것이고 윤 정권 누군지는 모르겠지만은 윤 정권에서 누군가가 캐비넷 권해지고 이낙연을 너 뭐래도 해. 뭐래도 좀 시끄럽게 해. 이러고 있잖아. 그게 안 되지 잘. 힘이 없어. 입 빠진 호랑이가 된 적도 없었지만 살쾡이 정도도 아니었지. 그런 사람이 어디 쓸 데가 있겠냐고 이제는. 자기 비리 드러날까 봐 급급해가지고 저러고 있는 거지. 근데 다 드러낼 대로 드러났지 이제. 법으로만 끌고 가면 될 정도로 나왔으니까. 지금 사람들이 너무 바빠가지고 이낙연 손쓸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자칫하면 이낙연 도망간다. 이낙연도 출국 금지 시켜놔라. 아직 몰라. 아직도 만약에 이현주가 이재명이 오라고 전화로 그렇게 했는데 펄짝하고 아 그래 나 갈게 이러면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 그러니까 충분히 이재명이 신중하게 제안을 했으면 그만큼의 무게로 충분히 숙고를 하고 어떠한 경우의 수가 튀어나와도 자기가 사람들한테 당당하게 할 말하고 사과할 거 하고 모든 거에 대해서 대처할 그걸 준비를 다 해야지. 그래야지 나오는 거지. 그런 거 없이 경솔하게 손 내밀었다고 그냥 덥석 잡으면 그것도 우스운 거야. 다만 너무 길게 끌지는 말라는 거지. 왜냐 이미 마음속으로 준비는 오랫동안 했거든. 그게 그렇게 지금부터 생각해서 할 거는 아닌데 충분히 어떠한 사람들이 어떤 반대를 할 것이며 지지를 할 것이며 뭐 할 것이며 충분히 자기가 생각을 해야지. 그거는 당연히 하고 나와야지. 그렇게 되면 사람이 사과를 할 때도 떳떳하고 그쪽을 나무랄 때도 떳떳하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럴 수 있는 자기 나름대로의 내공 쌓는 여태까지 있던 내공에 이제 마지막 얼마큼 내가 투사가 돼가지고 민주당과 다시 돌아서 한 바퀴 휙 대한민국을 한 바퀴 다 돈 거잖아. 모든 정치계를 다 섭렵을 한 거잖아. 그러면 그 충분한 경험으로 속속들이 다 들여다봤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런 거를 종합해서
그래도 지금은 민주당하고 같이 가는 게 힘을 모으는 길이다. 그리고 내가 할 일에 뒷배를 잡아줄 그런 당이다. 지금 내가 민주당과 가는 거는 이래서 떳떳하고 감사히 함께 하겠다. 이런 것을 이제 밝혀야지. 그럴 준비를 하고 있을 거라. 왜냐? 갈 데 없어, 다른 데는. 자기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정치평론가로 끝날 거면은 또 다른 길이겠지만 지금 이 나라가 이런 시국에 왜 정치 공부를 했는데 촛불에 가서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촛불 집회라도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촛불 집회를 그냥 나가면 안 되고 민주당에 들어가서 민주당을 다 끌고 나가야지. 그러면은 같이 확 일어서게 될 거야, 다들. 아주 똑똑한 여자고 감각이 있는 사람이니까 잘 알아서 할 거라 싶어. 윤석열을 보고 좋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이상하지. 이현주가 윤석열 대통령 후보에 오르자마자 정말 싫었다는 그 느낌이 김여정이 인간 그 자체가 싫다라고 한 말하고 딱 떨어지잖아. 누구는 그걸 안 느꼈겠냐고. 저 이북에서도 느끼는데. 그때 북한 사람들 관심도 없었거든. 언젠가는 다시 합칠 우리 민족이다 정도인데 그때 김여정이 그 말을 하는데 빵 터져서 정말로 대단하다. 보통이 아니구나. 근데 그 이상으로 어떻게 더 정확하게 말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우리 말을 그 북한이 우리 국민들을 대변해서 우리 말을 그렇게 적합하게 잘 쓸 수 있다는 것만 봐도 우리는 통일을 해야 된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역시 민족 혼이 같이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 뭐 전라도 사투리 무슨 제주도 사투리 그런 것보다 더 가까이 오잖아. 오히려 진짜 더 못 알아듣는 제주도 뭐 우리나라 사람들도 서로 나뉘어가지고 경상도 전라도 못 알아듣는 말 많거든. 근데 김여정이 그렇게 말하는데 더 정확하더라고. 그게 딱 들어맞아가지고 얼마나 윤석열이 속이 뒤집어졌었을까. 처음으로 그때 누가 나 대신에 누구 욕해줘서 시원하다라는 생각을 받았다니까. 절대로 상종하면 안 되는 인간이 있다는 거 그렇게 말하는 거를 내가 어렸을 때 들었는데 난 평생 한 번도 안 만나봤거든. 그런데 윤석열을 내가 보는 순간에 김건희를 보는 순간에 그런 생각이 확 들더라고. 그러고 있을 쯤인데 김여정이 인간 그 자체가 싫다 그러는 말을 딱 하는데 그때 생각이 나더라고. 사람이 얼마나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있었으면 그렇게 딱 찍는 말이 나오냐고. 그 말이라는 거는 도끼 같다고 그랬잖아. 그들은 남한을, 대한민국을 연구를 얼마나 하고 있겠냐고. 누구보다도 잘 알 거야. 그들이 하는 일이 맨날 그거 아닐까? 대법원장 했던 사람, 무슨 판사들, 많이들 걸려들어 있었던 데서 하나둘씩 다 무죄로 풀어주는 게 내가 보니까 윤석열이 써먹을 사람이 없잖아. 자기가 써먹을 사람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제 그런 식으로라도 해가지고 풀어주고 이래라 그러려고 그러는 거 아닐까. 그러잖아. 특공대 만들 때 감옥에서 죄수 풀어다 쓰잖아. 어차피 너 여기서 죽을 건데 나가서 누구누구 청구하잖아. 살인 청구 보내놓고 돈 싸주고 다른 나라에 보내가지고 살게 해주고 성공하면 아니면은 그 즉시로 없애고 그냥 영화에서 나오는 이야기 아니라 실제로 있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든 거야. 재래시장 망하게 생겼다고 그러는데 망하기 전에 윤석열은 가서 어묵 먹어야 됐나 보지. 윤석열의 입과 이 정부의 행정 방식은 거꾸로 가는 거 알잖아. 반대로 가고 그 엇박자가 심하지. 그게 짜고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윤석열이 이미 레임덕이 된 건지 윤석열이 아무도 없으니까 혼자 저렇게 비실비실 시장 가서 어묵이나 먹고 있다는 게 그런 인간이 있을까?